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지난밤 FOMC 회의에서 당초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요. 다만 향후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확실시되면서 투자심리 악영향을 받았고요. 기관도 2,800억 원어치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대다수 업종들이 떨어진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역시나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687선에서 마감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다수 업종들 떨어졌고요.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약세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지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면 상당히 좋겠지만 당장의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힘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앞전의 저항대 구간이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현재 21선 저항대를 지금 좀 막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항대 구간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지속적으로 눌림목이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일단은 역시 FOMC 회의에서 시장 전망과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금리 동결이라는 이슈는 나왔습니다. 다만 역시 12월 달에 다시 금리 인상을 가능성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아직까지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구간대가 있다는 거죠.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해당 이 화면이 미국 이제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10년물 금리가 3.2 정도 지금 3.2를 항상 상회를 하고 있는데 앞전에도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3.2 이상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신흥국가들에 있어서 매도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월 달 당시에도 우리나라 지수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컸었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래도 매도가 그래도 좀 감소를 했었던 거는 다행히도 이 금리가 좀 하락하고 있었던 흐름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 금리가 또 다시 3.2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까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장 마감 동시효과 때 들어와서는 다시 대형주들을 매수하는 흐름으로 바뀌면서 선물 포지션이 다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참 이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합니다. 장중에는 내내 매도를 치다가 동시효과만 들어오면 선물 매수와 대형주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지수 하락을 하는 부분을 좀 방어하는 흐름과 함께 더불어가지고 내일장의 기대감을 자꾸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장 지수가 지난 10월 달처럼 크게 하락하는 흐름은 나오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런 말은 어쨌든 시장이 장중에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저점에서 받으셔가지고 지수가 상승하면 차익 실현하는 그런 대응 전략으로 앞으로도 계속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지난달처럼은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눌리면 저가 매수하시고 또 반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이번 달 대응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속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이컴포넌트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광학필름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장 초반부터 10%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장 마감 때 7%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상승했나요? 네, 일단 검색기에 포착됐다라는 거는 그날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센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컴포너트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폴더블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7년부터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폴더블을 출시할 전망에 대해서 내놨었고 그에 따라서 올 초에도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측에서 세계 최초로 폴더블을 상용화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점차 이제 이 삼성 폴더블이 공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최근 시장 자체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테마성이 생겨버리면 그 테마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오롱 인더도 있고요. 경인양인도 있는데 이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바로 국책과제에 선정된 기업인 만큼 어떻게 보면 폴더블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실질 수혜주에 가까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6월달과 7월달 사이에도 역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 측의 이러한 발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상승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이컴포너트가 국제과제에 선정된 기업인 만큼 다른 종목군 대비해서는 좀 상승률이 강했던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해당 구간에서 이제 완전히 이 저항대 구간에서 밀리면서 지난 9월 달과 10월 달에 상당히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11월 달 들어서면서 지수가 반등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런 테마들이 좀 시장에서 유효한 전략으로 가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챙겨보시면서 단기 매매에 좀 참고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컴포넌트는 이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서도 실질 수혜주다 말씀하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설명 참고하셔서 폴더블폰 관련주들 대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영인프론티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바이오 사업과 과학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12% 넘는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 과거에는 해당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뭐 관계로 인해서 뭐 수혜주로 엮였었던 종목입니다. 보통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에 앞서가지고 일신바이오, 영인프론티어 등등의 뭐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테마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한 종목 한 종목이 이제 시세가 세거나 나머지 종목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뭐 같이 봐도 되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대다수의 종목들이 사실 이럴 겁니다. 지난 9월달 대비해서 10월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자, 지난 9월 고점 대비해서 해당 종목의 주가의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10일 이평선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을 했었고 역시 지난 11월 초에도 이 10일 이평선까지 저항을 맞았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보통 이런 걸 보고 W형 패턴, 쌍바닥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제 쌍바닥 뒤에는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상승이 아니라 전제 조건은 있는 겁니다. 이 W형 패턴 뒤에 잘 보시면은 자, 해당 종목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W형 패턴 뒤에 20일 이평선 구간대 아니죠. 정확하게 10일 이평선 구간대를 5일 이평선이 돌파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응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응집을 했을 때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단기 이평선인 5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이러한 캔들이 나타난다면 해당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거나 내지는 고점에서 해당 종목을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 조금 과감하게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해보신다면 아마 최근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W형 패턴에서 응집한 뒤에 단기 평선을 지지하는 이 패턴들 잘 보시면서 매수 전략으로 한번 삼아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W형 응집 패턴이 그리고 난 후에 단기 이평선을 지지받으면 신규 매수를 하시거나 또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노려보시라는 전략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대유위니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미세먼지 나쁨 소식에 오늘도 이러한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대유위니아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정말 이 종목 당분간은 좀 이어갈까요, 상승세를? 네, 저는 어제 비가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기예보에 나오기로는 이제 또 주말 사이에 미세먼지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또 심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역시 이제 뭐 각 글로벌, 각 나라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내세우는 게 이 환경 오염적인 문제, 특히나 미세먼지가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정책이라든지 내지는 친환경차,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좀 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미세먼지가 좀 심각할 때마다 관련된 테마들 종목 역시 챙겨볼 필요가 있죠. 소위 말해서 모나리자, 내지는 웰크론, 50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유위니아도 바로 계열사들, 대유플러스도 그렇고 대유위니아도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가 올지 안 올지는 당연히 일기예보를 보면 알지만은 해당 종목들이 급등할지는 단순히 일기예보만 봐서는 모릅니다. 역시 해당 종목도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영인 프론티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추세 하락이 있었던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역배열 상태에서 10일 이평선 구간대를 저항받고 하단으로 이탈되면서 다시 한번 이 10일 이평선까지 또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저항대 구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W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W형 패턴이라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최근에 오히려 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냥 공략하는 게 아니라 W형 패턴에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정확하게 5일 단기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만드는 캔들을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해당 구간 11월 7일 날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아래 꼬리가 형성이 됐었던 캔들이 나왔고요. 요 캔들 뒤에 정확하게 보시면 5일과 10일 이평선을 지지받는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요 캔들 뒤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실 거는 W형 패턴 뒤에 응집한 이후에 단기 이평선을 지지받는 이런 캔들들 잘 찾아보시면서 해당 구간대에서 강력하게 조금 추가 매수 전략이나 저점 매수로 활용을 해보신다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종목들에 과연 이러한 캔들이나 이러한 패턴들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내가 앞만 봐도 잘 안 보인다.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뒤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들에도 이러한 패턴이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떠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잠시 뒤에 이런 단기 급등주 공략 방법에 대해서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 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검색기를 통해서 W형 응집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히 이 패턴이 나온다고 해서 공략해야 할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부합돼야 합니다. 그러한 조건들 내 종목은 부합을 할지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 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요일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제가 이제 8개월 만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첫 방송과 두 번째 방송을 아마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서 정말 최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거나 내지는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쉽게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만한
진주 같은 보석주가 어떤 것인지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목을 해야 할 보석 같은 종목 지금 바로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이 8시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 정말 일단은 제가 그동안 시장을 분석했던 자료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제가 직접 탐방도 해보고 직접 분석을 해봤던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경제 방송도 알려드리지 않는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누구보다 빠른 정보, 누구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가져와서 어떤 경제 방송에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수익 날 수 있는 전략들과 종목들 준비를 해오려고 정말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단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첫 방송과 두 번째 방송을 조금 어려운 내용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약간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려운 내용을 준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공매도를 활용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구나 어떤 경제방송에서도 공매도를 활용하라고 알려주진 않거든요. 사실 어제까지도 야 이거 너무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해당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뒤로 미룬 다음에 조금 더 시장을 쉽게 접근하고 내 종목 중에서 정말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꼭 이 시간 집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알아야 투자 전략이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제가 이 코스닥 화면 보여드리면서 이 네모박스 제가 그려놨던 거 보여드렸을 겁니다. 시장 자체가 당장에 호재도 없고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마음 같아서야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 같아서는 지수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쉽게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이 빨리 올라가는 흐름을 잘 안 보여줍니다. 결국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이 690포인트 선에서 지속적으로 저항맞고 밀리고 저항맞고 밀리는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 다시 한번 조금 상승이 나온다라면 그나마 이제 73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눌릴 때 종목을 사서 올라갈 때는 사는 게 아니라 파는 전략으로 가라고 했을 겁니다.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수 한번 눌리게 될 것이라고. 자, 오늘 장에 정확하게 코스닥이 11선 근처까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제 이 시크릿 노트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오늘 저점 매수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사실 지수가 못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 중간 선거도 끝났고요.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약간씩은 완화되는 시그널은 있으나 어쨌든 뭐 옵션 만기도 끝났고 FOMC도 끝났는데 대형 이벤트들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거는 미중 무역 협상이 빨리 진행되는가 그거와 그리고 역시 북한과의 종전 선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크게는 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를 갖다 붙인다라면 바로 해당 화면에 보여드리는 금리입니다. 금리. 어제 저녁 FOMC에서는 역시 시장 전망치 그대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금리 동결될 거라고 했었죠. 정확하게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 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12월 달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당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2에 갈 때마다 신흥국가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신흥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신흥국가들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좀 금리가 하락하는 것 같더니만 다시 지금 신고가 갱신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려면 전제 조건이 이 금리 자체가 다운이 돼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맴돈다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시장은 오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횡보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지표들을 잘 보시면서 내가 언제 공격적으로 사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이 결정되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 보시면은 오늘 장에 뭐 아까도 잠깐 수급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장에도 역시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3.2 이상이 되면서 지금 신고가 갱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지금 뭐 종가상 수급이라 매수 흐름으로 좀 잡혔을지 모르겠지만 장중에는 현물, 선물 전부 다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참 재밌게도 근데 장중에는 매도를 치다가 동시효과만 들어서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잡아줍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장중에 지수가 밀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도 뭐 외국인들이 파네, 기관들이 파네 이러다가 다음날 보면 또 지수는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보다 많이 빼지 않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쫓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수는 어쨌든 바닥을 지키려고 하는 성격은 계속 갖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정말 수급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개인들은 정말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지난 10월 달 지수가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주식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오길래 정말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과연 개인들이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게 시장에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세장에 오려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지 않으면 강세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개인들의 순매수만 들어오면 오히려 물량 출회가 되고 시장이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은 어디 갔을까요?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지난 수요일 날 코스닥에 1,500억을 매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기사를 통해 소개시켜 드린 만큼 이번에 연기금 운용사가 바뀌면서 시장가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1,500억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수요일 날 1,503억의 매도가 있었고요. 자, 목요일 어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338억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161억, 바로 오늘이죠. 오늘도 현재 연기금의 매도가 진행형이었습니다.
다만 역시 뭐 시장이 뭐 불안정해서 뭐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운용사의 시장가 매도였고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비중을 점차 지금 매도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 중소형주들 지금 따져보면 여러분들 전부 다 실적이 취약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과연 이 기업은 정말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기업이 손에 꼽을 만큼 없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들도 한번 다 따져보십시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별로 없을 겁니다.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바로 제약바이오의 시총 1위 기업이죠. 자, 해당 기업도 장마감하고 나서 공시가 나온 게 실적 악화로 공시가 나왔고 역시 지금 시간에 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이 취약하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매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 11월 1일부터 정확하게 오늘까지 7거래일 동안의 수급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네모 박스가? 중소형주는 매도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연기금이 대형주들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수급이 없다고는 하지만 코스닥 중소형주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 대형주는 외국인들이 7거래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무슨 의미일까요? 연기금이 대형주를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역시 대형주를 사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연기금이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있고요. LG전자가 있고 LG유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가 있고 LG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역시 뭐 현대차, 셀트리온 등등의 종목들 전부 다 시총 1위, 2위, 3위 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떨어지지만 대다수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무슨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사고 있는 배경 무엇일까요? 저는 증시 자체를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올라가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이오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스닥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야 증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등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것도 맞지만 역시 대한민국 증시가 저평가라는 인식과 증시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대형주를 사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더구나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 국가들에서 자금이 이탈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머징 마켓으로 수급 유입을 기대하면서 연기금들이 대형주를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급의 가장 첫 번째는 연기금입니다. 가장 큰 형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요? 사실 증시 자체를 받쳐주는 거는 연기금의 역할이거든요. 지난 10월 달 동안 시장이 힘없이 빠졌던 이유는 연기금이 먼저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지수 자체를 방어하는 거는 연기금의 성격이고 정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 지수 자체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기금이 대형주를 사고 있다. 여러분들 뭡니까? 지수가 이제는 크게 빠진다는 의미라기보단 점차 반등의 베팅을 해야 될 때고 지수 상승을 간다라면
자, 가장 먼저 대형주를 먼저 올리는 성격상 대형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투자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식을 일정 부분은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뭐 중소형주들이 너무 좋아요. 급등하는 종목들 좋잖아요. 쾌감이 느껴지잖아요. 뭐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종목들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금은 작고 빨리 수익 나고 싶기 때문에 뭐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가시고, 내지는 하루 단타로 뭐 5%, 10%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매매를 하시되 내 현금 100%에서 일정 부분, 뭐 30%에서 40% 비중 정도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당장 강한 장세는 못 나오더라도 지수가 반등 나올 때 가장 우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일정 부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난 좀 빠른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총 상위 종목과 대장주가 가면 그 밑에 따라가는 후속주가 있듯이, 대장주가 싫으면 그 밑에 있는 후속주들이 어떤 게 갈 수 있는가, 그 중소형주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즘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연기금이 엄청나게 쏠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지수가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산업의 대다수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의 가장 비중이 큰 게 뭐죠?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바이오도 아니고요, 자동차도 아니고요, 뭐 IoT니 뭐 4차 산업이니 등등등 그런 게 아니라 가장 1번지로 먼저 주식시장에서 올라가야 될 건 반도체입니다. IT 기업들이 올라야 증시가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 바이오도 올라가고 뭐 테마주도 올라가고 등등등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실 지수가 부진했었던 거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못 가서인데,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삼성전자 살까요? 아니죠. 당연히 재미가 없습니다. 고작 하루에 2%, 3%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거 사가지고는 언제 돈 법니까? 당연히 이거와 관련된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하고 가장 밀접한 건 뭐겠습니까? 반도체 장비주와 반도체 부품주가 될 겁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가장 밀접한 기업 테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하이닉스의 가장 밀접한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오늘 하이닉스가 주가가 2%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급이 최근에 연기금들이 지난 10월 말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하이닉스가 방어가 돼야 증시가 더 이상 하락이 되지 않을 거고,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같이 올라갈 것이고,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시장이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하이닉스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점차 지수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관련된 종목을 보시라는 거예요. 볼까요? 다음 화면. 자, 해당 종목 뭡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테스라는 기업입니다. 테스라는 기업이 오늘 단 하루 만에 12%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주가가 떨어졌던 거는 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던 겁니다. 신저가였는데 갑자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와요. 그러니 당연히 테스도 바닥에서 머리를 들겠죠.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한 이치입니다. 대장이 가면 당연히 후속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장주, 시가총액 큰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큰 대장주를 보시면서 그 밑에 어떤 종목들이 관계가 돼 있고
어떤 종목을 사야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실제로 오늘도 그래서 테스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20만 주 이상 왔던 겁니다. 자, 반도체 기업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종목 한번 예시로 볼까요?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의 대형주는 LG 디스플레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LG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 1등입니다. 자,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도 그동안은 신저가를 달렸던 종목입니다. 뭐 LCD든 OLED든 그동안에 사실 워낙 많이 생산이 있었던 부분이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둔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폴더블이라든지 내지는 퀀텀 닷으로 넘어가면서 이 기술력들을 중국에다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굵기에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워낙 부진을 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알게 모르게 LG 디스플레이가 바닥에서 반등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디스플레이 대장주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 과연 LG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하는 회사가 무엇이 있을까? 내지는 디스플레이의 장비나 부품 회사들이 무엇일까? 찾아보셔야죠. 바로 대표적인 기업 HB 테크놀로지나 내지는 AP 시스템입니다. 자, 한번 화면상으로 볼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뭐 최근에 정말 신저가 가다가 정확하게 10월 말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10월 말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늘은 그야말로 연기금, 투신, 외국인들까지 전부 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업종이 개선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삼성 쪽에서 발표가 나왔죠. 퀀텀답 디스플레이에다가 10조 정도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여팡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장주 올라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관계등 있는 종목을 보시라는 겁니다. HB 테크놀로지 보세요. 역시 해당 기업이 주가가 좀 빠졌었습니다. 지난 7월까지도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8월달, 9월달 때 일시적으로 상승했었고 지난 10월달 역시 같이 하락을 했으나 디스플레이 업종의 대장주가 올라가니까 역시 해당 기업도 올라가면서 지금 불과 며칠 만에 29%의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수급을 보시면 알 겁니다. 투신들 들어오죠. 외국인들 수급도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정말. 그냥 그 업종의 가장 전방산업, 가장 대장주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내지는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뭐 테스고 뭐 유니테스트인데 이 종목들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그 업종의 가장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삼성전자를 보시고 내지는 LG 디스플레이 보시고 셀트리온을 보시고 현대차를 보시면 압니다. 대장주들이 점차 수급이 좋아지고 올라간다라면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업황 분위기상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치를 여러분들 종목에 대입만 하신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도 되겠구나. 내지는 내 종목 지금 이거 갈지는 모르겠는데 가만 보니까 대장주가 가고 있네. 그럼 이 종목은 조금 더 갖고 가도 되겠구나. 내지는 난 현금 많은데 무슨 종목 사지? 요즘에 삼성전자가 가는구나. 그러면 저 종목 관련된 종목을 어떤 게 있지? 그거 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최근에 연기금이 집중되고 있는 업종 속에서 기대되는 중소형주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무슨 종목들이 있겠습니까? 아까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삼성전자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 제가 2개를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물론 그거 말고 정말 많습니다.
반도체 부품주,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전공정, 뭐 반도체 장비주들 정말 수두룩합니다. 정리하면. 그럼 현금 있으신 분들은 그 관계되어 있는 종목들 찾아서 공략을 하셔도 되고요. 내지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반도체 기업인데 그 종목 과감하게 추가 매수 전략 갖고 가셔도 됩니다. 자,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LG전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전제품 업황이 당연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가전제품 관련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역시 조선업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종의 대장주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업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에 최근에 자동차도 그렇고요.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여행주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간단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 이 방송 끝나고 그래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저하고 여러분들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최근에 시가총액 1위부터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이 종목들 쫙 나열을 해보고 해당 기업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가, 해당 기업들의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는가, 해당 기업들의 뭐 차트가 정말 올라가고 있는가, 내지는 해당 기업들의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었는가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저하고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올라간다면 관계되어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못 찾겠다. 역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저와 함께 시총 상위주들과 그 관계된 종목들 쫙 한번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인 이 금요일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내 종목 걱정되신다. 내지는 현재 지금 나는 현금이 많은데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지수에 정말 확신이 없다. 그러신 분들 전부 다 오십시오. 제가 오늘 아예 대한민국 증시 자체를 전부 다 뜯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정말 주식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주식은 간단하고 쉽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면서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모든 종목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다음 주 주목해 볼 진주 같은 종목들 소개하셨는데요. 업종별로 유망한 종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종목을 다 뜯어봐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그냥 한 종목 공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수가 당장 큰 상승은 나오긴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부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장에 확신이 잘 안 드실 겁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장중에 지수가 또 떨어질 때는 또 시장이 크게 떨어지나 종목들이 더 크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마 걱정들 되실 거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좀 깜깜하실 겁니다. 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현재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가 정말 시가총액 1위부터 시작해서 2위, 3위, 4위, 5위 기업 전부 다 뜯어보면서 연기금이 사고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고 그리고 그 대형주들과 관계사들 제가 오늘 싸그리 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 생각입니다. 정말 최근에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도 올라가고 있는가 같이 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역시 뭐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답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역시 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나 신규 종목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역시도 앞으로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연기금이 집중하고 있는 중소형주 공개한다고 하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하나하나 모든 종목들을 파헤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과연 내 종목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꼭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사실 아직은 만만치는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오늘 장중에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과 사실 국채금리가 3.2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면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사실 지수가 이제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역시 해당 최근에 10일 이평선에서 코스닥이 맞고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10일 이평선은 돌파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해당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가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 당장 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할 만한 외인들의 수급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없는 이상 자 700선을 쉽게는 돌파가 못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갇혀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하지 않을까. 과거 지난 8월 달에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도 이제 해당 구간대에서 2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옆으로 가다가 결국은 악재가 해소되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시장이 좀 더 눌린다라면 668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더 눌릴 가능성이 있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700선을 쉽게는 돌파는 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될 거는 지수가 눌릴 때 받아서 결국 시장이 올라갈 때는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역시 동시호가 때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와 대형주 매수에 계속적으로 힘을 쏟는 거 보면 월요일 날이 지수가 크게 밀리진 않을 거라고 판단은 드나 강한 장세 역시 나오긴 어려우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온라인 방송 오셔가지고 다음 주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업종과 종목들 전부 다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 좀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챙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우리 시장은 큰 상승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종목별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종목별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시즌4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